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영쌤입니다. 문영쌤의 문장 체크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평범한 사람도 결국 100억대 자산가의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성공한 사람들의 서재를 굉장히 궁금해 했어요. 어떤 차를 타는지보다, 어떤 집에 사는지보다 도대체 어떤 책의 문장을 읽으면서 저 사람은 저런 성숙한 사고방식을 갖게 됐을까? 그게 더 궁금했습니다. 3년 전쯤이었어요. 실제로 수백억대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댁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엄청난 고가의 미술품이나 명품보다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바로 책장이었습니다. 서재가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책장 앞에 맨 첫 번째로 꽂혀 있던 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대기업 회사원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미래가 기대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하루, 정해진 월급, 정해진 삶. 그러다 그 책을 직접 사서 읽게 되었고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정말 심장에 화살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각과 태도다. 그리고 저는 그 문장을 기점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저만의 브랜딩을 만들고 학생들의 미래를 돕고 그리고 콘텐츠와 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분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나만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꼭 새겨야 할 5문장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입력된 목표에 따라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생체 경로 탐색 시스템이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 문장을 읽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살고 싶다는 생각만 하지 정작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확실하게 입력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막연히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얼마를 벌고 싶은지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목표가 구체적인 사람은 그 방향으로 계속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 나는 누군가를 도울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 같이 기획을 해주고 글과 콘텐츠를 잘 가공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컨설팅을 해줘야겠다. 이런 목표를 계속 마음으로 입력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한 줄 체크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은 헛된 삶이다. 우리는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누가 뭐래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존경한다. 그 사람의 인생 지향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그 열정만은 존경한다. 이제 결정을 내리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겠다는 결심. 남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제가 최근에 청년 멘토링 콘서트를 다녀왔는데요. 제 부스에 찾아오신 정말 많은 청년분들이 지금까지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만의 것을 좀 개척해 나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는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 그리고 더 큰 미래에 나는 어떤 주체로 홀로 서고 싶은가를 곰곰이 자기 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2장에 나온 문장입니다. 목표를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42%나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키보드로 글씨를 쓰는 것은 8가지 손가락 운동만 수반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뇌신경 연결망만 사용한다. 이에 비해 손글씨는 최대 1만 가지 움직임을 수반하고 뇌에 수천 개의 신경회로를 만든다. 이 때문에 손글씨가 목표에 대한 보다 강렬한 애착과 헌신과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네, 사실 저희 집 냉장고에도 목표랑 성취,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부분으로 메모가 부착되어 있어요. 근데 직접 쓴 손글씨가 주는 힘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그 글씨를 보면서 다시금 되새기고 또 내 목표가 이런 거였지
앞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 허투루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무의식적으로 저에게 주입하게 되니까 더 삶의 애착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장의 한 줄 체크입니다. 목표가 동기 유발 요인이 되려면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명시해야 한다. 날짜, 기간, 기대치, 모양, 색깔, 규격, 결과물을 상세히 설정해야 한다. 저는 나중에 큰 기관의 어떤 장이 되어서 청년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위한 또 기부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미래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그냥 그러하겠다라는 모호한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읽고 나서는 앞으로 그런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잘 설정을 해내야겠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업을 해서 또 더 많은 것을 일구어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4장의 한 줄 체크입니다. 할 일을 정했다면 꿈을 대지 않는다. 바로 시작한다. 내일로, 다음 주로, 크리스마스 이후로 미루지 않는다. 네, 이 문장 보시고 좀 뜨끔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1년 뒤 내가 하겠지. 그 1년 뒤 나는 절대로 나를 위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준비된 때란 아예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또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부족할지라도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거, 그리고 지금 당장 도전하고 지원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소서를 컨설팅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하는 학생분들 중에서는 제 스펙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 이력으로 못 붙지 않을까요? 제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내 이력 중에서 강점을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심사위원분들한테 더 어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무조건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것이 이미 경쟁력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100% 준비될 때란 없으니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 그 실행력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한 줄 체크. 6장에 나온 글귀였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각과 태도다. 때로 나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내 통제권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환경, 상황,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바꾸기는 어려운 외부 조건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생각과 태도는 지금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스터디 카페 가는 거, 대학원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 뭔가의 자료를 만드는 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 그리고 선생님과의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된 나로서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태도로 움직여서 미래를 바꿔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태도를 우리가 마음에 지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아직 모호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 책이 어떤 의미일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책의 핵심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바로 행동하라 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공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미래를 바꾸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 소개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영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